라고 딱딱한 그림이 이렇게 이제 풀린 맛의 붓그림으로 이렇게 붓과 먹그림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하는 그런 과정이 절파풍의 수용과 함께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 사람들이 조선에 살면서 조선 땅은 언제부터 그렸을까요? 기록으로는 조선 초기에도 고려 말에도 금강산 그림을 그렸다는 기록이 나와요. 중국 사신들을 위해서 그려주기도 했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물은 없고요. 현재 남아있는 우리 땅을 직접 사생한 첫 그림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신익성이 그린 백운루도라는 그림입니다. 신익성은 선조의 사위였어요. 부마라고 하죠. 선조의 사위여서 부마의 경우는 관료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강변에 터를 잡고 아름다운 그 전령 속에서 문학적인 삶을 주로 살게 됩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짓거나 음악을 하거나 이런 삶인데 신익성이 바로 그런 삶을 살면서 백운루도라는 그림을 자기 삶 터를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실경산수, 우리 땅을 그리는 시작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땅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여행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을, 금강산 같은 아름다운 땅을 찾아가서 거기서 그 자연을 맛보고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전통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16, 17세기를 통해서 기록으로 나타나는데 현재 남아있는 첫 그림이 이 백운루도입니다. 이 그림의 형식은 아까 나옥 이정이나 김명국 같은 그런 어떤 절파풍의 그런 강변 표현에 그 연못을 파고 거기에 백운루라고 하는 정자를 짓고 살았던 삶이 그려지고 또 오른쪽에는 그 승려하고 대화를 나누는 신익성의 그림이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신익성은 당시 많은 그 불교 후원을 했던 문인으로도 유명합니다. 바로 이 신익성에게 그 터를 준 곳이 어디냐면 북한강하고 남한강하고 만나는 둥울머리 양술이라고 하는 곳을 선조가 줘요. 그러니까 그 양쪽 강에서 만나는 물고기를 다 신익성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익성은 바로 그 양수리에 아까 백운루라고 하는 정자를 짓고 살면서 그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죠? 회와 매운탕을 실컷 먹을 수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강을 통해서 서울을 왕래해가면서 이제 궁궐 정치하고도 관련을 했을 것이고요. 바로 신익성의 초상화가 이렇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신익성이 자기가 살던 저 아름다운 풍광을 이제 드디어 그림으로 자기가 그려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땅을 그리는 방식의 출발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익성의 백운루도에 이어서 바로 은둔철을 그리는 전통이 17세기에 자리 잡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김수중의 고군구옥도, 지금 북한강의 화천 지역에 꾸며져 있는 그 장소인데요. 그 당시 서인 정권의 아주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안동김씨 집안의 김수중이라고 하는 문인이 은거처를 마련했던 곳인데요. 바로 그 고군구옥의 구곡 그림입니다. 이때 이제 조세거리라는 화가가 평양 출신으로 유명했는데 그 조세거리라는 화가를 데려다가 손을 잡고 다니면서 곳곳 한 곡 한 곡을 설명해 주면서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전해오는데요. 바로 이제 우리 땅을 정말 사생하는 것은 처음 이렇게 화가가 처음 해봐서 그런지 좀 어색해요. 필치도 절파풍으로 아주 활달하게 그렸던 필치에서 좀 약간 미숙한 느낌도 나고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 땅을, 내 땅에, 내 은둔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자 했던 마음, 내가 소유한 아름다운 땅을 내가 신익성처럼 그냥 자기 솜씨로 그린 게 아니고 전문 화가를 불러서 그리는 그런 전통이 마련됐다는 거. 이것이 이제 1682년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숙종 때 와서 그런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 걸 알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여행과 함께 여행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는 전통이 생기게 됩니다. 이 그림은 지금 한시각이 그린 북새선운도 중에 길주에서 과거 시험 보는 장면하고 아래는 함흥에서 과거 합격자 발표 장면을 그렸는데요. 그 기록화 그림의 배경이 전부 산수화, 풍경화예요.
함경도의 풍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은 바로 이제 현종 때 김수왕이라고 하는 시험관을 함경도에 보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을 도화서 화원을 시켜서 이제 그 그림 장면을 그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의 역할을 화원이 이제 그림으로서 대체를 한 거죠. 그런 그 풍경을 배경으로 한 그런 기록화가 등장하는데 이 그림을 그린 게 1664년입니다. 그때 배경을 보면 하얀 눈 내린 산, 장백산을 배경으로 한 길주 관하의 풍경을 보고 계신데 지금 뾰족뾰족한 산이 인상적이죠. 그 산은 바로 이제 칠보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칠보산 칠령을 한시각이 또 그리게 돼요. 바로 이제 시험관인 김수왕, 서울서 내려온 시험관하고 그 지방관 관리들하고 수령들하고 같이 칠보산을 여행하고 시와 술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한시각이 따라가서 그걸 현장 사생을 하게 되는 거죠. 칠보산 풍경하고 한시각이 그린 칠보산 그림하고 비교해보면 얼추 비슷하게 닮은 느낌도 나고 이제 결국 화풍은 역시 절파풍보다는 화원의 보수적인 그런 양상을 띠고 있어서 안견의 그 몽유도원도 화풍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림은 앞에 본 고궁구옥도 그림보다 훨씬 회화적인 맛은 더 낫습니다. 그래서 칠보산이 그만큼 아름다워서 화가가 좋은 그림을 그리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바로 이러한 칠보산 그림이 18세기의 겸재 정선에게 이어져서 우리 땅 금강산을 그리거나 인왕산을 그리거나 내가 사는 공간이나 내가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면서 만났던 그런 풍경들을 그리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강의는 바로 겸재 정선을 중심으로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그린 진경산수화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